폰 케이스를 이렇게 주문해봤는데 네. 아직도 안 왔어요. 아직도 못 받았어요. 5년 동안 지금 오고 있는 거군요. 신북방 지역 소비시장 변화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보고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고서 언박싱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의 패널분들 모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저는 코트라에서 신북방 지역 경제를 연구하고 있는 박지원입니다. 네, 저는 러시아에서 온 예카트리나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거주한 지 7개월 되었고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트라 신북방 동구화팀의 정의한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보고서 언박싱이라는 컨텐츠가 어떤 건지 우리 박사님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코트라에서는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언박싱은 이 보고서의 내용을 재미있게 풀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정말 재밌게 해주실 건가요? 기대하십시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지. 자, 오늘 주제가 어떤 건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듣기로는 오늘 제가 네? 꼭 여기 있어야 된다는 자리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보고서 공개는 정의한 대리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요? 예, 이번에는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오, 와, 이런 방식 기대가 됩니다. 자, 다들 준비를 해주시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대리님께서 공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 저희가 소개드릴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신북방 지역 소비시장 변화입니다. 근데 대리님, 요 신북방 지역이라고 하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북방 지역이라고 하면 러시아를 포함해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흑해와 카스피의 연안에 있는 코카서스 국가들, 주로 구소비에트 국가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중국 동북 삼성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테리나님이 여기 나와 계시는 거군요. 요 신북방 지역에서 떠오르는 키워드 중 하나가 재택근무 또 원격 교육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신북방 지역 하면은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을까요? 요즘 주목할 만한 키워드는 스마트홈입니다. 홈 IoT 기술을 사용해서 집안의 다양한 전자제품들, 예를 들면 TV나 냉장고, 네. 에어컨 이런 것들을 다 연결을 하고 오. 사용자들의 어떤 특성에 맞게 자동으로 작동하거나 원격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네. 러시아에서 그 곤동 빼치카 엄청 큰 벽난로가 있었는데 네네. 어릴 때 우리 공상영화에서 나올 듯한 그런 기술들을 집에서 이렇게 쉽게 볼 수 네. 있게 되는 거네요. 얼굴 굉장히 어리게 봤는데 지금 어렸을 때 벽난로 있으셨어요? 네,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보고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지. 자, 먼저 신북방 지역 국가들의 주요 소비 시장 동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신북방 지역 국가라고 하면 우리가 주요 국가들로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 정도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코로나19 영향력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소비 심리가 호전되고 올해는 경기가 좀 회복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러시아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소비 감소에 벗어나서 긍정적인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실제 소비자 물가도 많이 상승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러시아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가가 급상하니까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몇 명 있더라고요. 러시아의 상황은 그렇고 또 다른 국가들은 어떨까요? 예,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평균이나 다른 주변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빠른 회복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온라인 시장의 확대인데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상품 구매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온라인 인프라의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네.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한 소매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소비 시장의 확대가 이제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대부분의 소매 부분에서 매출 감소를 보인 가운데 식료품 부분의 매출 성장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경제 여건이 빠르게 개선됨에 따라서 민간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코로나19 이전의 상태까지 가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주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비교적 코로나19의 영향을 덜 받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금값이 폭등하면서 금을 주로 수출하는 우즈베키스탄이
경제 안정화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요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온라인 쇼핑이 확대되고 비대면 결제가 증가한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특히 신북방 지역 국가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오프라인 쇼핑 그리고 비대면 결제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네. 더 두드러지는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러시아도 전자상 거래 시장 비중이 9.5% 정도 차지합니다. 네. 2019년 6%에 비해 3.5%나 증가한 수치이고요. 네. 전자상거래 시장이 엄청 빠르게 증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러시아에서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사실 자백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러시아에 20년 동안 살면서 네. 단 한 번도 온라인 쇼핑으로 물건 사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요? 네, 한 번도요. 신기하다. 그 이유는요. 코로나19 전에 러시아 모습을 설명해보자면 네. 배달을 시키면 엄청 오래 걸리거나 설명서와 다른 제품이 오거나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네. 한번 폰 케이스를 이렇게 주문해봤는데 네. 그때 2016, 17년인가? 아직도 안 왔어요. 아, 아직도 못 받았어요. 5년 동안 지금 오고 있는 거군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온라인 쇼핑이 점점 네, 맞습니다. 활성화되고 있는 거죠. 다른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박사님? 네, 뭐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같은 이런 국가들도 역시 전자상거래 시장이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네. 좀 특이한 부분은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있는데요. SNS 융합형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쿠땡 같은 네. 온라인 플랫폼이 없어서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SNS를 기반으로 전자상거래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요 SNS가 좀 혼합된 쇼핑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인스타그램 마켓이라든지 블로그 마켓이라든지 저도 참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국가들 사이에 차이도 있으면서도 흐름도 비슷한 것 같고 좀 신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제 그 비연금 결제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벨라루스에서는 스마트폰이나 또 QR코드 등 이 비접촉 방식의 결제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도 요즘 인터넷 뱅킹이나 카드 결제가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삼성페이 쓰는 것처럼 러시아에서 구글페이로 많이 오. 결제해요. 네. 그리고 또 의한 씨가 러시아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대중교통을 타보셨나요? 예, 많이 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어떠셨나요? 제가 기억에 남는 부분은 사실 제가 살던 도시에서 마을 버스를 타면 네. 결제를 하는 방식이 운전기사분께 현금을 직접 지불을 하고 거스름돈도 직접 손으로 전달받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사님과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네. 앞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주십사 전달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렸던 기억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어떤가요? 이젠 그 기사님이 계신 자리 옆에 계사님 계좌번호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교통비를 이렇게 붙일 수 있게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온라인 쇼핑이 모든 분야에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건지 아니면 조금 좀 특정 품목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음식료 배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러시아도 한국의 배달의 민족처럼 딜리버리 클럽과 얀덱스에다라는 앱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네. 단점을 하나 꼽자면 밤늦게 시키면 그 배달이 안 돼요. 한국에 비해서 엄청 일찍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상황은 다 비슷합니다. 배달 음식뿐만이 아니라 이제 식재료나 주방용품 등의 주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키워드 말씀하실 때 뭐 재택근무, 원격 교육, 스마트 홈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키워드들이 설명해 줄 수 있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장기간 봉쇄 정책에 따라서 재택근무나 이제 온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네. 이에 따라서 컴퓨터나 노트북 같은 하드웨어 또 이제 화상 상담이나 메신저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코로나 상황이 되게 안 좋았을 때 네. 초중학교에서 수업 다 온라인으로 듣고 재택근무가 늘어나서 트루콘피나 스킬박스 같이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저희 포트라에서 같이 일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저는 좋아요. 불러주세요. 바로 되는 건가요? 하겠습니다. 홈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대중화되고 있는데요. 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고 또 집에서 보내는 여가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많은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그 우크라이나에서는 TV 시청률이나 또 인터넷 사용 시간, 그리고 SNS 이용률 등이 모두 전년 대비 약 6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와. 네, 러시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스마트 램프나 스마트 소개 구매율도 증가하고 온라인 게임 시장도 2019년 대비 25%로 성장했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지. 이제부터는 유망 품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사님. 네, 유망 소비재 품목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홈뷰티나 홈코노미 제품, 식품, 그중에서도 이제 건강식품, 네. 전자기기, 위생용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소비 품목들로는 뷰티 제품들, 네일 아트, 피부 관리 기기 등이 있고요. 또 저희가 기존에 생각하는 러시아 남성분들 이미지와는 다르게 최근에는 그루밍 제품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식품류로는 유명 레스토랑의 메뉴들을 집에서 조리할 수 있도록 판매하는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 저희 한국산 라면들 경우에도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컴퓨터나 노트북, 태블릿 같은 이런 전자기기 등도 유망 소비재에 포함이 되고요. 또 면역력을 강화하는 종합 비타민, 식이보충제 이런 것들도 판매량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방역 및 위생용품 또한 물론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마스크나 손세정제 외에도 비누, 공기청정기, 비접촉식 체온계 등도 굉장히 유망한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좀 주의하실 점은 일반적인 제품들 같은 경우는 현재 어느 정도 포화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차별화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소비시장 동향, 트렌드 변화, 그리고 유망 품목까지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기업들은 과연 이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전략들이 있겠지만 우선 첫 번째로 저는 온라인 결제 시장 진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온라인 시장 확대와 비대면 결제 확산에 발맞추어서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온라인 결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유통 시장이 다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제품별 온 오프라인 유통 전략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 온라인 시장보다 오프라인 시장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을 여전히 중요시하는 전략을 바탕으로 하되 네. 점진적으로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신북방 지역의 이제 소비 트렌드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온전히 신북방 지역의 특성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하게 나타나는 트렌드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런 전반적인 트렌드가 신북방 지역에서는 각 국가별로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에 중점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측면에서 이 보고서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저희 코트라에서 신북방 지역 유망 기업들 그리고 다양한 대응 전략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에 실어놨으니까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보고서를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트라 해외 시장 뉴스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이 보고서를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지. 자, 오늘도 정말로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면서 우리 기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좀 잡아봤는데요. 저는 참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시청자의 입장에서 정말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보고서 언박싱을 해주신 우리 박지원 박사님 그리고 정희안 대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로써 오늘의 보고서 언박싱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